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서우식 영어의 서우식입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영어라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한순간에 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에서 먼지가 쌓이는 거 보셨죠? 먼지가 쌓이는 게 보이나요?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쌓여진 먼지는 언젠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 수능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를 하다가 보면 먼지처럼 쌓이게 돼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 쌓인 먼지를 눈으로 보게 되시고 만져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동안 지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완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공부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힘을 내시고.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수능의 주제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솔루션을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의는, 이 동영상은 꼭 고3 학생들만을 위한 강의나 동영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1 학생도 6월하고 11월에 1년에 2번, 고2 학생도 마찬가지죠. 1년에 2번 모의고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도 수능과 출제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고1 학생이나 고2 학생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주제형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능에는 크게 주제를 보고 풀어야 되는 주제형 유형과 그 다음에 주제를 보지 않고 글의 전개에 관련된 전개형 유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내용은 주제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보고 풀어야 될 유형, 세부 유형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글의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추론, 요약문 완성, 무관한 문장 고르기 이렇게 세부 유형이 되겠는데요. 그런 세부 유형들은 주제를 보고 정답을 특정하셔야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주제형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제안한 방법이 키워딩이다 그랬습니다. 키워딩이라고 하면 그 글의 핵심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어를 빠르게 추출하는 것이 곧 여러분이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키워딩, 즉 핵심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글의 종류를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떤 특정한 제재나 소재에 대해서, 핵심 제재에 대해서 그 특징을 설명하거나 객관적으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글쓴이의 주장이나 그 논조가 들어가 있는 글을 우리가 논설문이라 했습니다. 그런 종류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글의 종류는 에피소드, 즉 첫 번째 문장에서 자기가 주장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어떤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등장인물이 나올 수 있고요. 배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글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처음에 논설문, 주장이나 설명이 있는 글은 맨 처음과 맨 뒷문장을 잘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논설문에 해당하는 글에는 키워드가 맨 처음과 맨 뒷문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이 글이 어떤 글에 대한 설명이나 글쓴이의 주장에 담긴 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시면 맨 처음과 끝 문장을 보시고 맨 처음과 끝 문장에서 핵심어를 추출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선택지를 보면 그 맨 처음과 끝 문장에 있는 핵심어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지를 답으로 일단은 표시를 해 놓으시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문장들을 읽어서 답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첫 문장과 끝 문장만 보고 답을 특정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좀 빠르고 그 다음에
틀리지 않게 선택지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다. 그거 이외에 여러분이 단어 학습 내지는 그 세부 구문 학습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또 다른 강의들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을 출제할 때는요. 수능을 출제할 때 그 문항이 얼마나 소요할 것인가. 수험생 입장에서 그 문항을 푸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수험생이 쓸 것인가를 계산하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제나 제목 문제, 요지 문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딩 추출을 하시게 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시로 할 지문은요. 주제형 글의 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지문은 2019년 본수능 23번 문제 글의 요지를 찾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택지가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선택지가 한글이 아니고 영어면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시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글의 종류가 논설문이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키워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명사 키워드와 서술 키워드가 있다. 그럼 명사는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시겠죠. 명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명사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요. 동사 앞에 있는 게 명사입니다. 그것이 주어죠. 그리고 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은 명사에만 어나 언이나 더 같은 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만이 뒤에 전치사들이 와서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 어나 언이나 더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길 때 그런 게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나 언이나 더가 붙어 있는 거 혹은 전치사와 같은 것이 꾸며주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명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명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지문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자, 이것도 어떤 에피소드 글이 아니고요. 주장을 나타내는 논설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we argue that 그랬죠. argu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주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회화 표현에서 상대방하고 다툴 때 혹은 뭐 아빠하고 아이하고 얘기할 때 아빠의 말에 대해서 아이가 토를 달면 Are you arguing me? 이런 표현을 쓰죠. 너 나한테 지금 말대꾸하니? 뭐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하튼 argue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글의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글인 논설문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맨 첫 문장과 뒷문장에서 명사 키워드와 서술 키워드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명사 키워드는 노란색으로 서술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여러분한테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자, that 이하 안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겠죠? The ethical principle of the justice 그랬습니다. 자, 말이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ethical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principle는 원리죠? 정의에 대한 윤리적 원리가 하나의 키워드네요. 그 다음에 동사 파트에 해당하는 것이 서술 키워드인데요. 서술 키워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 키워드 보면 동사를 보면 provide, 제공합니다. justice, 윤리, 정의에 대한 윤리의 기본은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죠? 자, 저렇게 또 관사 on이 붙었죠? on essential foundation for policy. policy는 정책, 어떤 규정이나 보험 같은 것은 보험의 약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에 관한 가장 근본이 되는 essential 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그 policy냐면 to protect unborn generation and the poorest country from climate change. 자, 그러면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climate change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세대들이나 현재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다 보호할 수는 없고요.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기후 변화에서부터. 기후 변화가 좋은 것이 아니겠죠? 마이너스 개념일 겁니다.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기후 변화가 하나의 또 명사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로부터 사람들을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의 후세들이나 혹은 현재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정책이 상당히 정의로운 그런 원리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정의로운 정책 뭐에 관한? 기후 변화에 관한. 그렇게 압축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기후 변화에 대한 정의로운 정책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 안 좋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후세들이나 현재 안 좋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안전 장치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가? 어떠한 정책이 가장 윤리적으로 원칙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키워드 2개. 올바른 정책. 뭐에 관한? 기후 변화에 관한. 그런데 그 정책은 뭘 하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 않는 후세들이나 그리고 안전장치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켜주기 위한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넘어가 보시면 맨 끝에 집중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맨 끝에 보시면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명사형 키워드는 노란색으로, 서술형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사형 키워드를 보시니까 police reform이라고 있습니다. reform. police는 아까 말했죠. 정책이나 어떠한 규약이나 혹은 어떤 약관을 얘기하는데 자, reform이란 말이 있죠. form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하다, 형태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영어 앞에 접두사 re는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again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태를 다시 한다. 그러니까 뭐요? 개혁한다, 바꾼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랬네요. 아하, 그 정책의 변화가 뭡니까? 다시 명사형 키워드를 보시면 even small amount of this money네요. 아, 돈을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현재 아마 돈이 잘 쓰여지고 있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위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 뭐죠? 안 좋은 기후 변화로부터, 물론 안 좋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안 좋은 곳에서 지키는 거니까 기후 변화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올바른 폴리시가 필요한데 지금 걸로는 안 되고 리폼, 다시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뭐다? 아, 돈을 잘 쓰는 거다. 약간의 돈만 있어도 accelerate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께서 운전하실 때 가속 페달을 밟는데 악셀을 밟는다 이런 말이죠. accelerate는 속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약간의 돈이 잘 쓰이면 발전시키고 가속화시킬 수 있다. 뭐를? rapid technical progress.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갑자기 테크니컬 프로세스가 나오면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이 테크니컬 프로세스나 혹은 리뉴어블 에너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클라이밋 체인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서 기후 변화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 가지고는 안 되고 정책에 대한 리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책의 리폼은 어느 쪽으로? 돈을 잘 쓰는 것. 돈을 잘 쓰면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재생 가능한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그랬죠. 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거죠. 새롭게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알리가 붙으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용한 에너지를 다시 새로운 에너지처럼 쓸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돈만 잘 쓰이면 폴리시의 개혁을 통해서 돈을 잘 쓰면 기술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요. 맨 처음에서 명사 키워드가 뭐였죠? 올바른 ethical principle justice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후세들이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좋지 않은 마이너스의 클라이밋 체인지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니까 맨 뒤에 어떻게 하라고 이 글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죠? 폴리시 리폼이 필요하다 그랬죠? 네. 개혁이 필요하다. 정책에. 어떤 식으로? 돈을 좀 잘 쓰자. 돈을 잘 쓰면 우리가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투자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그 키워드를 다 온전히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가 저렇게 5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사형 키워드는 노란색으로, 서술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다 했습니다. 1번은 왜 답이 아니냐면 폴리시라는 명사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데 푸어 컨트리. 자, 푸어 컨트리를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또 다른 가장 서술 키워드인 리포밍인데 리포밍이 어떤 측면에서 돈을 잘 쓰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에 도와줘야 되고 어디는 도와줘야 되지 않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핵심 명사 키워드가 빠져 있습니다. 2번도 environment classes,가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정책의 변화 이런 키워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고요. 3번은 키워드가 푸어 컨트리 정도 하나. 그러나 답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4번에 보면 아까 서술형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기후변화에 잘 대처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coping with가 바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요? 클라이밋 체인지를.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재구성하는 거,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 뭐를? 어떤 정책을, 에이드나 폴리시를. 그래서 그 커피,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사형 키워드와 서술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4번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번 선택지를 여러분 특정하시면 정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제형 문제는 키워딩이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핵심어를 추출한다. 그러면 주제형 지문에서 글의 목적, 요지, 제목, 주제, 그 다음에 빈칸 추론, 요약문 완성, 무관한 문장 고르기. 이런 세부 유형에 관한 것들은 다 주제형이고 그 주제형은 주제를 보고 풀어야 된다. 주제는 어디 있느냐? 주장이나 설명을 나타내는 글이면 맨 위와 맨 밑에 있다. 그 키워드는 명사 키워드와 서술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맨 첫 문장과 맨 뒤에서 명사형 키워드와 서술형 키워드를 잡으시고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보시고 아 이게 답이겠구나 라고 하고 가운데 문장을 여러분이 특정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모든 글을 주제형 글을 첫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만 보고 답을 고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도 사람들이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그냥 가지 않죠.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제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여러분이 답을 일단은 방향을 보고 찾아가야 되기 반대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방향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주제형 키워딩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주제형 문제를 가지고 키워딩으로 여러분한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